시사포워드 오늘의 이슈 그 첫 순서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사포워드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진단해보고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 도내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는 인권유린, 발달장애우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패널회의를 가졌었는데요. 이 소식을 통해서 이곳에서 모아진 의견도 살펴보는 것으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올 한 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난히 우리 지역에서 충북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게 고발됐어요. 네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회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유난히 올해 2016년도에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기보다는 2016년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나 발견된 것이다. 네네.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전에 비해 많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없었던 게 아니라 하긴 뭐 올해 이제 사실 알려진 이분들도 1, 2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드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비롯해서 뭐 그 굉장히 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확대당한 횟수가 긴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패널 회의를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지셨는데 패널 회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그 만덕이 사건이라든지 뭐 타이어 노예 사건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뭐 해결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들을 이제 사례 관리에 들어가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다시 그런 인권 미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2014년도에 그 신안 염전 사건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다시 되돌아간 그 신안 염전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간 장애인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와서 편하게 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지역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그분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어느 정도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 시스템이라든가 지역사회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그 공무원분들 또 민간 또 그 신안 염전 사건을 직접 이렇게 추진 과정을 지켜봤던 서울 장애인 연맹 쪽에서 내려오셔서 진짜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포커싱해서 논의해야 되는지 이럴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패널 회의란 이름으로 조금은 사실은 생소하다 할 만큼 그런 회의라는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진행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전화 연결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날 어떤 분들이 패널로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우선 그 신안 염전 사건 있을 때 그 활동하셨던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 그 이문희 차장님이라는 분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충북에 충북 복지정책위원회 우리 도의원님이시죠. 이강희 위원장님 오셨고 또 공무원 파트에서는 이 노인 장애인을 그 담당하고 계신 우리 사회복 그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잘 모르고 이런 학대를 겪은 장애인분들도 잘 모르는데 그런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그 네네. 김지영 변호사님, 네네. 그리고 또 민간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민간 단체의 그 인권 단체 대표님, 네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발달 장애인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네. 충북의 발달 장애인 관련된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지원이 필요할 때 전적으로 맞춤형으로 네네. 지원하도록 하는 시설이 올 12월에 네네. 만들어졌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거기 대표자로 계신 전창근 센터장님,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제천의 희망 나눔 코리라로 해서 지역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례관리 중심으로 네.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음. 센터장님, 그리고 또 뭐 저 이렇게 해서 한 음. 8분 정도가 네네. 지역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고 네네. 어떤 것이 구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다각도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사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접근해 보는 일은 참 드물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충북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왜 네. 생겼다고 보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서울에서 오신 네. 그 장애인 총연맹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네. 좀 전에 제가 인사드렸던 말과 똑같더라고요. 이 음. 그 노동력과 관련된 발달장애인 학대 문제는 네네. 충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 어제 예. 오늘의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충북에서 많이 네네. 발견되거나 네. 지역사회에 이렇게 그 방송에 언론에서 관심이 가져서 오히려 많이 발견됐을 뿐이지 네네. 충북만이 그런 학대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네. 사실은 그런 다른 시각으로- 곳에서도 이 이상으로 많다 이런 그렇죠. 예. 가능성이. 여전히 네네. 그런 이제 포문으로 저희 패널을 예. 이제 시작해 주시는데 네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제가 약간 충격인 건 뭐 그동안 있어 왔던 문제고 이게 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다고 위안이 되지지 않는 건 그렇죠. 그럼요.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학대나 착취가 아주 네.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고 또 네. 사실은 아름아름 알면서 얘기 안 해주고 이게 지역 공동체 전체 그게 단위가 뭐 청주시 이 단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주변에서 충분히 알만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십몇 년을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길 만큼 장기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저 사실은 올 1년 굉장히 이 사건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충격인 거거든요. 내 주변에는 맞습니다. 뭐 맞아요. 이런 네. 생각도 들던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이런 학대 사례의 특성들이 네네.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 네네. 하지만 모두가 그 문제 삼지 않는다. 네네. 이분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도 네. 일상 그 학대하신 분들의 본인들의 변론은 무엇이냐? 네.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예.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일정한 뭐 용돈을 줬다 이런 네네. 걸로 그 아이를 보호했다고 생각하시는 생각들. 그게 적선했다고 네,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권이라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상식적이면 돼요. 일하면 월급을 주면 되고 네네. 일을 시켜서 잘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이게 폭력적으로 아니, 오갈 데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일을 시켰는데 내 마음에 안 들게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해고를 하든 아니면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맞는 시설로 보내든 하면 되지 왜 때리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폭력은 그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이제 그 용인돼서도 안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그래도 저 사람이니까 저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거나 네네. 침묵 속에서 동의하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은폐될 수 있었고 노동력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올 한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 장애인에 대한 그 학대, 인권 유린 문제뿐 아니라 그 아동 학대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예. 그냥 정말 핫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면 약자가 이 사회에서 네. 보호받고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전혀 없어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답답해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기간 동안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네네. 자기 명분을 쌓아 가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자꾸만 발견되거나 이제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자꾸만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권 감수성이 좀 민감해졌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언론에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들 때문에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발견되거나 네네. 지역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네. 우리가 이것 긍정적인 때문에 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 때문에 답답해하긴 하지만 네네. 네, 우리 맞습니다. 사회에 우리가 안 쳐다보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드러나고 그 발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네.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있다는 건 알지만 참 올 한해 충북이 전국적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복지 부분에 어느 때보다 구멍이 커 보였던 그런 네, 맞습니다.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날 패널 회의 진행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 이렇게 해서 구출되신 분들이 제대로 네. 된 삶을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죠. 네. 신안염전 사건을 그 사례로 들었는데 신안염전 사건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이분들을 구해냈단 말이죠. 근데 네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뭐 학대를 그리워해서 가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우선 이제 이 발견된 다시 그래서 이제 염전에서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법적 네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면 뭐 양로시설에 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또 65세가 되지 않으시면 양로시설보다는 그 노숙인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불황의 시설. 장애 우라거나 이러니까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분들의 특성을 케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네요. 발달 장애인이 있는 그런 기존의 시설들은 네네. 임시적으로는 보호를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생활시설의 정원이라고 하시죠. 정원. 네네. 법적으로 예, 몇 명의 예. 복지사가 몇 명의 원생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 그 정원이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장기간 네네. 주거시설로서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러려면 예. 일정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해야 되고 네네. 국가에서 그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이라고 했던 그 경계선에 이 사람이 한 명 더 오게 되면 네네.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같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네네.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노숙인 시설로 네네네. 65세가 되신 분들은 양로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수급자 조건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그런 혜택을 받게 되셨고 가족이 있는 걸로 판결된 분들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근데 네. 그 신안염전사건 되돌아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족이 도저히 보호할 수가 없다고 가족들이 또 다시 염전으로 보낸 경우도 있으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설에 생활했던 분들이 이분들은 염전에서 8시간, 9시간씩 일을 할 만큼 노동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자기한테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시 차라리 거기가 낫었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시간 경우로 편하게 많이 그냥 다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던 그렇죠. 스타일.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각각이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시고요. 예,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네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시설로 보내진다는 거. 네네네. 시설에 갔더니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네네. 그래서 주거복지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만 마련해주면 네네. 그런 노동력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네. 생활하는데 네네.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법이 오히려 이분들의 독립과 재활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제공이 현실적인 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거나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러는 것이 장애가 되는 거죠. 네. 구조가 됐지만 사실은 뭐 그냥 구조가 돼서 사회적 관심을 잠깐 받았을 뿐이고 그렇죠. 또 이제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거네요, 또. 그래서 이제 수급자를 결정할 때 부양 의무자의 여부 또 네네. 재정적인 여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소득 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측정하는데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이렇게 특별한 사례와 학대 경험이 있는 분들의 네네. 이제 지역사회에 되돌아와서 마지막까지 좀 인간답게 네네.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서 좀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려면 네네. 이 법이 너무 그 줄자 대듯이 딱딱 조건과 이런 규정만 들이대지 말고 좀 네. 유연하게 이런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또 이분들만을 위한 쉼터라든지 네네. 이분들만을 위한 또 뭐 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그런 유연성을 좀 보여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가 오히려 친한 염전보다 훨씬 더 이분들에게는 지옥 같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필요한 도움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장시간 학대받은 만큼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네. 어떤 치료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제일 문제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날 모인 내용이 실제 그런 거 네.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 이제 나눴는지. 2014년에 발달 장애인들의 권리라든지 네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들이 2014년에 중앙 차원에서 이제 국회에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인권 1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발달 장애인들 특히나 이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이 발달 장애인의 거의가 90% 이상이 학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발달장애인의 인권 측면에서 조례가 이렇게 지역에 조례. 네네.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정책복지위원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우리 네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지역사회 홍보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지역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네네. 우선 다행히 이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센터가 생겨서 네네. 그 센터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 네네. 인과관의 역할을 네트워크를 좀 잘 구축하자 첫째. 네네. 그리고 또 국가에서 걸러내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네. 조례 제정을 도 차원에서 준비하겠다. 두 번째. 또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하고 네트워크에서 뭐 통반장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이것의 중요성, 심각성, 또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체계를 우리 관하고 민하고 구축을 하자. 네네.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분하고 이제 민간단체에서 논의가 됐고요. 네네. 속 시원하게 어떤 걸 구축하겠습니다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과 기존에 있는 자원에서 서로 이런 문제 있을 때 너랑 나랑 같이 하고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방법론을 좀 이렇게 그날 네네. 결과로서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통반장 교육은 기본이고 앞으로는 뭐 이제 그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럴 네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네네. 알려내는 작업 그리고 또 법률적인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절차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저희 종사자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그 패널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유추했습니다. 예. 네.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장애인 쉽지 않은 인권 유리 일이죠. 문제, 예, 이런 부분들 뭐 신고하면 포상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많이 알려져서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많은 복지 관련해서 따뜻한 소식이 많은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포워드 오늘의 이슈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이화정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